중심이 a, 1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을 식을 내가 세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주어진 점이 0, 마이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아지고 a제곱 더하기 9가 25니까 계산을 하면 a 값이 2개 나오겠지? 이 중에서 양수인 값을 골라주면 됩니다. 원에서 a랑 b가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반지름 길이가 나와 있죠. 그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지름인 2루트 5랑 같아진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X값 길이 빼고 제곱하고 Y값 길이 빼고 제곱한 값에 루트를 씌웠더니 이 값이 2루트 5랑 같아져. 그러니까 루트 20이랑 같아진다는 얘기고 그럼 안에 있는 식을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 식을 정리해서 넘겨봤을 때 다음과 같아지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a 값이 2개가 나오는데 a가 5보다 작다고 했으니 a 값은 3이 되는 거예요. 이때 원의 방정식 구하려면 우리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a가 5,1이고 b가 지금 3,-3이 됐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은 선분 AB의 중점이랑도 같아서 x값끼리 더하고 나누기 하면 4, y값끼리 더하고 나누기 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이 4,-1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의 방정식을 세어보면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울 수 있겠지. 두 원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원이 2개가 예를 들어서 있어. 우리 원 넓이를 반으로 쪼개려면 무조건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각각 두 원의 중심을 동시에 지나가는 직선을 구해주면 이게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단 원의 중심을 찾아야 하잖아. 일단 오른쪽에 있는 식이 일반형이기 때문에 얘를 내가 표준형으로 바꿔줍니다. 10은 우변으로 넘겨주고 내가 좌변에 추가로 더한 숫자가 9 더하기 16, 25를 추가로 더해줬기 때문에 우변은 계산하면 15가 되겠지. 그럼 중심은 좌표를 다 찾았어요. 1,0과 그 다음에 3,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볼 수 있고 이때 y절편도 한번 구해보세요. 주어진 이 직선은 1,0과 3,4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주어진 방정식의 반지름 길이가 루트 6 이하라고 했어. 주어진 식을 일단 표준형의 형태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우변으로 일단 숫자를 다 넘겨주고 내가 좌변에 추가로 더한 숫자가 5가 되니까 우변이 12-2k가 되겠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6 이하라는 건 얘 지금 오른쪽에 쓰여진 이 값은 반지름을 제곱한 값인 거잖아. 그럼 반지름 길이가 루트 6 이하라는 건 루트 6도 내가 제곱을 해보면 6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6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값을 내가 식을 세보면 반지름을 루트를 씌워준 값이 되겠지. 그래서 루트 12-2k가 루트 6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고 반지름이니까 0보다 커야 돼. 얘네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겠지. 이 상태에서 k에 대한 범위를 구해주면 됩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물어봤어. 우리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아니 일반형의 식으로 일단 식을 먼저 작성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다 전개된 형태로 쓸 수 있죠. 일단 0,0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0,0을 먼저 대입시켰을 때 일단 C가 0이 된다는 걸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이후에 하나씩 넣어볼게. 6,0을 넣어보면 주어진 식이 0이 돼서 A 값이 마이너스 6이 되고 그 다음에 마석, 4를 대입시켜보면 얘가 0이랑 같아지는데 지금 A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지겠지. 그래서 56이 마이너스 4b와 같기 때문에 b 값이 마이너스 14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식을 내가 다시 작성해 볼 수 있고 A 자리에 6, B 자리에 마이너스 14 얘를 표준형의 형태로 바꿔줍니다. 내가 좌변에 추가로 9와 49를 더했기 때문에 58이 되고 이때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 원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2, 4분면 위에 있거든. 내가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R, R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원의 중심이 이차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R은 계산하면 사라지고 인수분해 해주면 다음과 같아지겠지. 근데 R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1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1이 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식을 세어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지. 얘를 쭉 전개를 해주면 ABC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고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이 중심을 지나가는 선을 기준으로 양 끝에 점 두 개가 각각 마이너스 2,3과 4,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거든. 이 원의 중심은 두 점의 중점이기 때문에 x값끼리 더하고 나누기 2, y값끼리 더하고 나누기 2 하면 구할 수 있고 반지름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이렇게 구하거나 이렇게 구하거나. 선생님은 이렇게 두 점 사용해서 반지름을 구해보면 x값 3만큼 차이 나고 x값끼리 빼고 그 다음에 y값끼리 빼서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웠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라고 했잖아. 일단 이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원의 중심 나와 있고 반지름 나와 있기 때문에 반지름 제곱해서 25라고 적을 거야. 근데 이 원이 x축과 만난대. 그 말은 x절편차지란 얘기거든. x절편은 y에 0을 넣어서 계산을 해야 해요. 그래서 실제로 y에 0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x-1제곱 플러스 1이 25랑 같아져서 x-1제곱이 24가 됐고 주어진 식을 갖다가 풀어보면 제곱해서 24가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이 됩니다. 그래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이 된 거예요.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하나는 1 더하기 2 루트 6, 0이 되고 또 하나는 1 마이너스 2 루트 6, 0이 되니까 이때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 수 있겠지. 주어진 원을 표준형의 형태로 바꿔보면 x 마이너스 2k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k 제곱은 우변으로 일단 좌변에 있었던 상수들 넘겨주고 내가 추가로 더한 게 4k제곱과 k제곱이기 때문에 5k제곱을 추가로 더해준 거죠. 넓이가 최소라는 건 우리 넓이는 파이 r제곱 반지름 제곱에 파이를 붙이는데 이 값 자체가 반지름 제곱이거든. 그래서 주어진 이 값 자체가 최소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식이 k에 대한 2차 식이기 때문에 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내가 5로 묶고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지. 1을 더하고 그만큼 빼주고 바깥쪽에 15가 있었고 5에 k-1제곱 계산해주고 마이너스 5에 15가 만나면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k에 1을 넣었을 때 최소값 10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2k, 마이너스 k인데 내가 k를 1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얘를 대입을 시키면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세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일단 세 직선이 만나는 교점 3개를 먼저 찾아야 돼. 그 말은 식들을 연립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1차적으로 이 두 식을 가지고 먼저 연립방정식을 풀어볼게요. y를 소거해 볼 거거든. 첫 번째 식에는 3을 곱하고 두 번째 식에는 2를 곱해주고 두 식을 더해주면 29x가 0이 되어서 x는 0이 되고 x에 0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1차적으로 교점이 0, 마이너스 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씩 연립해 볼 건데 이번엔 x를 소거해 볼게. 두 번째 식에 3을 곱하기 해주고 세 번째 식에 7을 곱해주고 주어진 식을 빼보면 마이너스 58y 플러스 174는 0이 됐고 이때 y에 들어갈 값은 3이 되고요. 이때 x의 숫자를 또 대입시켜보면 여기에 대입시켜볼게. 3을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1이었기 때문에 x도 3이 됩니다. 교점 한 개 더 구해서 3,3 마지막으로 얘랑 얘 교점 구해볼 건데 이번에 x 소거해 볼게. 첫 번째 식에 3을 곱하고 세 번째 식에 5를 곱해줘. 그리고 주어진 식을 내가 빼보면 아래에서 위를 빼볼게요. 그 29y 마이너스 174가 0이 되고 그 이때 y에 들어가야 될 값이 6이 되고요. 그 y에 6을 대입시키고 x 값을 구해보면 얘가 42 빼기 30이었기 때문에 12지. x 자리에는 마이너스 4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좌표가 마이너스 4,6이 됐어요. 이때 여기 얘는 세 점을 다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려면 일단 반지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원의 중심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 원의 중심을 내가 만약에 A, B라고 했으면 이 원의 중심 가지고 이 중심에서부터 이 세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식을 한번 세워볼 거고요. 그 x값끼리 빼고 제곱, y값끼리 빼고 제곱하고 여기에 원래 루트 씌워야 되는데 전부 다 제곱해서 비교한다고 생각해서 루트는 빼고 적어볼게. 그 다음에 a 더하기 4제곱 b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 a 빼기 3제곱 b 빼기 3제곱 서로 같아져야 되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모든 항에 a제곱이 있어서 걔를 빼고 계산을 해보면 8b 더하기 16 8a 더하기 16 마이너스 12b 플러스 36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6b 플러스 9가 되죠. 그래서 식을 두 개씩 묶어서 각각 연립방정식 하면 A랑 B를 구할 수가 있겠고 이 A, B랑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반지름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접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세요. 지금 두 번째 원을 표준형의 형태로 식을 일단 바꿔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우변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인데 내가 추가로 더한 값이 18이어서 뒤에 8을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가 지금 원이 작은 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쟤는 비교적 조금 더 큰 원이잖아. 얘네가 지금 보니까 반지름이 얘는 0,0인데 반지름이 1이고 얘는 마3,마3인데 반지름이 루트 8이어서 아마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두 원의 길이의 최대값 물어봤죠. 지금 P랑 Q는 각각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잖아. 일단 이 중심을 서로 이었을 때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중심이 0,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어서 거리를 내가 직접 한번 구해보면 x값끼리 빼고 제곱, y값끼리 빼고 제곱했기 때문에 루트 18이어서 3루트 2가 되고 이때 얘네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은 언제냐면 이 중심을 이은 선분끼리 쭉 연장을 시켜서 각각의 원 위에 도달하는 점 여기를 각각 내가 P랑 Q라고 했을 때가 선분 PQ 길이의 최대가 되는 거거든. 그럼 실제로 가운데 3루트 2에서 각각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를 추가로 더해줘야지 PQ 길이의 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Q 길이의 최대값은 일단 중심끼리 이었을 때 길이가 3루트 2고 각각의 반지름을 더해줘야 최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단 원이랑 위의 점들을 좀 찍어봤거든? 지금 P도 원 위에 있는 한 점인데 PAB가 직각삼각형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직각삼각형 원 위에 있는 세 점을 찍었을 때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무조건 지름을 통과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림이 지름이 아니라 이 원의 중심을 통과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이 되거나 또는 다음과 같이 지름을 통과해서 직각삼각형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지. 일단 첫 번째로 지금 A가 원의 중심을 통과해서 만약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된다고 하면 P라는 점이 이쪽에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이 P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우리 원의 중심이 지금 2,1이죠. 근데 이 원의 중심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A랑 P라는 이 점의 가운데에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X값끼리 더해서 나누기 2에서 2가 된 거야. 그러니까 X값끼리 더했을 때 4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y값끼리 더하고 나누기 2에서 1이 됐기 때문에 y값끼리 더했을 때는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y값도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x값끼리 더하면 4의 절반이어서 2고 y값끼리 더하면 2의 절반이어서 1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B에서 지금 B에서 원의 중심을 통과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직각삼각형이 그려진다고 했을 때 얘를 P'이라고 해본다면 이때 좌표도 내가 구해볼게. X값끼리 더해서 2가 돼야 돼. 더하고 나누기 2에서 2가 돼야 된다는 건 X값끼리 더했을 때 4가 돼야 하기 때문에 얘는 X값이 5가 돼야 하고요. 그 다음 Y값끼리 더한 값이 2가 돼야겠지. 5랑 얘를 더했을 때 2가 되려면 X값은 마이너스 3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때 이 두 점이 있어. 이 두 점을 내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3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이은 3분의 중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세요. 점과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점 P를 내가 좌표를 작성을 한번 해보면 얘를 내가 A, B라고 한번 해볼게. 그 AP의 중점은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하면 3 더하기 A 나누기 2 더하기 B 나누기 2라고 쓸 수 있고 결국에 이 값은 각각 X값이랑 Y값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 A, B는 주어진 요식에 대입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내가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좀 해보면 얘네가 서로 같아지지? 그래서 3 더하기 A가 2X고 A는 2X 빼기 3이라고 식을 적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대신에 2X 빼기 3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B는 2y 빼기 2가 되고 이 P는 주어진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시켜보면 A 자리, 그러니까 이 점이 여기 주어진 이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 2x 빼기 3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2y 빼기 2 플러스 2의 제곱이 8이랑 같아져서 주어진 식을 정리를 했을 때 얘가 지금 2x 빼기 4의 제곱이잖아. 근데 얘를 내가 2배의 x-2로 바꿔주고 각각을 제곱해주면 4 곱하기 x-2의 제곱이 돼요. 4 곱하기 x-2제곱 그 다음에 오른쪽 식도 봤을 때 얘가 2y제곱이어서 그냥 4y제곱만 남게 되는 거지. 얘가 8이랑 같아. 양변을 4로 나눠주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새로운 이 점 P에 대해서 그러니까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이 도형에 대해서 이 점을 그대로 대입을 시켜줬기 때문에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점에 대해서 내가 식을 세워준 거고요. 이때 도형의 넓이는 반지름이 루트 2이기 때문에 2파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